인구 소멸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 최근엔 5극 3특을 중심으로 사람과 인프라를 모으고 행정통합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에 철도역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역세권도 하나로, 성장 동력도 하나로 모아 지역을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강원도 원주시. 이곳을 지나는 노선은 중앙선과 강릉선으로 2개, 철도역은 원주역, 서원주역, 만종역 총 3개가 있습니다. 서원주역은 두 노선의 분기역으로 원주 기업도시와 가깝고, 원주역은 원주 도심 인근에, 만종역은 기업도시와 원주 도심 사이에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원주시의 인구는 36만 5천여 명,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에 고속열차 정차역이 3개인 사례는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하나의 도시의 철도역은 여러 개, 문제는 없을까요? 평일 오후 서원주역에서 직접 열차를 타봤습니다. 부전으로 가는 중앙선 KTX, 원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6분 남짓입니다. 그럼 무궁화호는 어떨까요? 원주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서원주역으로 다시 돌아와 봤더니 똑같이 6분이 걸립니다. 짧은 거리, 같은 노선 안에 역은 2개가 있기 때문에 KTX를 타나 무궁화호를 타나 걸리는 시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역에서 타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좋아졌으니까 좋은데, 만약에 이걸 다 쓰고 가게 되면 사실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표정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보다 내가 이동 시간이 더 길어지는, 오히려 이 지자체 때문에 나의 통행 시간이 뭐 1분이든 2분이든 5분이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돼서 더 불리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 문제도 있어요. 규모가 커야지 운영비 시너지가 생기는데, 작은 도시에 역사 2개 운영하면 운영비는 2배로 드는 거거든요. 역사 하나 하면 사실 운영비는 2배까지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소도시에 역이 여러 개 있으면 역을 통과하는 승객들은 시간 손해, 운영사는 운영비 손해가 발생한다는 설명. 그렇다면 왜 이 짧은 거리 안에 역이 2개나 생긴 걸까요? 강릉선과 중앙선의 분기역인 서원주역. 여기서 강릉행과 부전행 KTX 이음이 분리됩니다. 방금 탑승했던 부전행 KTX도 자세히 보면 두 열차가 연결된 모습. 여기서 강릉행 KTX를 분리한 후에 출발했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KTX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도 병목 구간 청량리 망우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열차 운영은 선로 용량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와도 가깝습니다. 기업도시에서 차로 10분이면 서원주역에 닿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원주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원주역 승객들과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시내 쪽을 뭐 병원이라든가 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관광공사 뭐 이런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시내 쪽 가는 사람들은 원주역에 많이 내리고, 또 이쪽에는 기업 도시라든가 문막하고 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그 서울서 오시는 분들, 관광지 가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내리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서원주역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사실은 서원주 정거장을 이걸 사실 안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역사를 분기만 하는 기능만 하자. 근데 서원주 정거장 주변에 또 원주 기업도시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분기역인데 어차피 열차가 분기하려면 열차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다가 그냥 역사를 조그맣게 만들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역사가 3개가 되게 된 거고요. 하지만 이용객 저조 현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 주변을 둘러보면 논밭뿐. 기업도시가 가깝다고는 하지만 연계교통이 열악합니다.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한 버스는 하루 배차 간격이 4시간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서원주역 앞에 서 있으면 이곳을 거쳐가는 버스는 볼 수 있지만 이곳에서 타거나 내리는 승객들은 볼 수 없습니다. 역사 내부도 텅텅 비었습니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꾸준히 버스가 들어오고 역사 내부에도 항상 사람이 차 있던
원주역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만종역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방면 KTX는 공급되는 좌석 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객 수에선 차이가 큽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만종역 승하차 인원은 8만 4천여 명, 서원주역의 승하차 인원은 2만 4천여 명으로 훨씬 적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지만 2024년 11월 인구 100만 선이 깨졌고 사람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98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이곳에도 고속철도 정차역이 3개나 있습니다. 철도역이 많아진 배경은 있습니다. 사실 철도역이 추가로 생겼다기보단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창원시가 통합돼서 하나지만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별도로 있었어요. 창원역하고 마산역은 당초에도 있었던 역이란 말이죠. 그러고 창원역은 저기 진해선이라고 그 해군 기지 들어가는 진해선 분기역이고 마산에는 그 평만 쪽으로 가는 이망선이 분기되는 역이었어요. 이런 진해선과 마산 이망선이 분기되는 역인데 그거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국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창원중앙, 창원 마산의 KTX역을 다 만들게 된 그런 배경이 있는 거고요. 창원중앙역은 경전선 노선을 바꾸면서 경남도청 쪽으로 노선을 바꾸면서 신설한 역이고요. 마산역과 창원역, 그리고 창원중앙역까지 역은 많지만 역간거리가 짧아 고속열차가 모든 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역이 많아 접근성은 좋을 수 있지만 열차가 3개 역으로 분산됩니다. 이용객이 비교적 적은 창원역에는 기차가 가끔 정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평일 오전 창원역에 가보니 고속열차는 보기 힘들었고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는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뿐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창원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열차가 그 모든 역을 다 서는 게 아니라 열차마다 정차 패턴을 달리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통행시간이 지연되는 것, 이거는 좀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또 반대로 그 역으로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정차하는 횟수가 드물어지는 거죠. 하루에 많이 오지도 않는데 그나마를 또 두세 군데로 나눠서 서버리게 되면 그 역을 이용할 수 있는 횟수 자체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했던 게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원주도, 창원도 하나의 도시 안에 여러 개의 철도역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충분한 지역발전 효과를 누렸는진 의문입니다. 철도역을 하나로 모으고 연계교통을 마련해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면 지역의 성장 동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한 곳이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 철도역 우수 사례로 꼽히는 베를린 중앙역. 1996년 건설을 시작해 2006년 완성된 곳으로 남북을 가로지르는 지하철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가철도가 십자로 교차하는 교통 중심지입니다. 지하에선 장거리, 지역 간 철도와 도시철도를, 2층에선 장거리 철도와 광역철도를 탈 수 있습니다. 도시 내부는 물론 도심 밖, 더 나아가 독일 밖으로 가는 열차도 탈 수 있어 매일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정부청사와 국회가 있고 역 북쪽으로는 베를린시가 유로파시티를 조성 중입니다. 업무지구를 비롯해 주거, 쇼핑, 문화시설이 위치하며 2028년이면 건설이 완료됩니다. 교통과 행정, 상업, 문화기능이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전문가는 베를린 중앙역과 중심철도역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를린 중앙역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 보시면 저기 독일 연방의회도 가깝고 다 행정부들이 걸어서 불과 5분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유럽의 도시를 가면요, 특히 독일 도시들은 보면 프랑스 그렇고 좀 중소도시로 가면 중앙역 개념이거든요. 도심, 상업기능, 행정기능, 업무기능이 다 거기에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역이란 바로 중앙역은 그 중심이라는 거는 교통기능 이외에도 상업, 업무,
행정, 유사한 그런 각종 중심 기능들을 다 같이 아우르는 교통으로서 매개를 하는 어떤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철도 교통에서 보면 그게 앵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난해 12월 기준 베를린시의 인구는 약 370만 명,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320만 명이니 이렇게 거대한 역이 필요한 도시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5극 3특과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철도역의 규모를 따라할 수는 없어도 이 사례를 참고해 도시의 성장 동력을 한 곳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창원의 3개 역 중 한 곳을 중심철도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어느 역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용객 수를 보면 창원중앙역이 적합해 보입니다. 2024년 역별 승하차 인원의 비율을 보면 창원중앙역이 57.6%를 차지하고 있고 고속열차도 가장 많이 정차합니다. 행정기관도 가깝습니다. 창원시청이 7분 거리에 있고 국립창원대는 계단 하나만 내려가면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거 창원중앙역으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신설역이고 뭐 도청도 가깝고 창원의 무슨 도심 기능이 창원 약간 뭐 단차가 있어 좀 아래쪽으로 돼 있지만 그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계획되어 발달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명실상부하게 중심역 기능은 창원중앙역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창원중앙역을 중심철도역으로 설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창원중앙역에만 고속열차가 정차하거나 이곳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세운다면 창원시에 통합된 마산이나 진해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당장 마산역이나 창원역에서 고속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 역시 불편을 느껴야 합니다. 근데 중앙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데 중앙역 같은 경우는 거리감이 상당히 돼요. 여기하고 굉장히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마산역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창원중앙역까지 가려면 차로는 30분, 버스로는 1시간을 가야 합니다. 이상국 연구위원은 창원중앙역이 중심철도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기존의 마산역, 창원역 이용객들을 위해 도시철도나 기존선을 활용한 광역철도 등 연계교통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창원중앙역에 열차가 더 많이 정차한다고 해도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심철도역의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원중앙역과의 접근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여전히 그게 남은 숙제가 되겠죠. 그리고 거길 접근하려면 자기 차, 자가용 내지는 거기를 셔틀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고속철도라든지 거기 정차하는 어떤 그런 기능에 맞게끔도 해야 되고 하루빨리 창원의 연계교통으로 도시철도망이 구축이 되고 도시철도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창원중앙역의 발전과 어떤 중앙역으로서의 더 보다 나은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나. 지방 소멸시대, 지역의 성장 동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계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장의 변화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전방선석이 건설을 하고 나면 호남지방에서 또는 뭐 부전역에서 출발하고 하는 뭐 급행열차나 고속에 해당되는 열차가 다닐 거예요. 그렇다면 창원중앙역은 명실상부하게 경상남도의 가장 중앙역이고 가장 모든 열차가 서는 역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연계교통이 뭐 그 도시철도든 다른 대중교통이든 간에 바로 준비하고 그걸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연계교통 체계. 창원중앙역이든 창원역이든 마산역이든 그 역을 만들면서 환승센터 잘 만들고 거기서부터 멀리 있는 지역들에 갈 수 있는 충분한 대중교통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혹은 그게 대중교통으로 다 처리하기 어렵다면 요즘은 왜 DRT라고 해서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라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한테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